여기는 이제 세법에서 너무 중요한 국세부가의 원칙, 세법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실질과세 원칙 이런 게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법률이에요. 첫 번째 실질과세. 아름다운 조문.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항. 그래서 1항 납세 의무자에 대한 실질이에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수재행거 귀속이 명의일 뿐이다. 바지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당연히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세법을 적용하세요. 이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과표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수재행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이것도 명칭 형식의 이제 실질이 아닌 거죠. 실질에 따라 적용하세요. 이렇게 실질에 따라 적용하시고요. 사망이 그래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우회 거래나 다단계 거래일 때도 경제적 실질로 봐서 하나의 거래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가장 그래도 중요한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 법이 국세기본법이에요. 참고로 어쨌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내가 직접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내니까 망해가는 법인에 꽂아놓은 다음에 법인 명의로 팔고 이런 이제 결손 통산하고 이런 이제 순수를 거쳐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고 또 둘 이상 우회 거래는 우리 소득세에서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증여 후 양도해가지고 5년 내 양도해가지고 증여세랑 양도세 합한 금액이 직접 양도한 것보다 낮으면은 그거 하나의 거래로 보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국세기본법 성질 자체는 개별소법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둔 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다 우선인데 개별세법에 중대한 특례가 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국세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우리 간접적인 방법의 실질은 직접 거래한 거다. 둘 이상의 행위 거래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겠다. 실질에 따라. 왜냐면 이게 세법을 감소시키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법을 감소시키고 있을 때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에 따라 당연히. 그때는 한 것으로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의제하여 국세기본법 세법을 적용한다 해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세 가지 법률 꼭 눈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의리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고 세무공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배신행위 이딴 걸 하면 안 돼요. 그죠? 주당창 과세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과세하고 이런 것들이 심한 배신행위죠. 이거는 판례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요. 조문에는 이거 하나 있어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세요. 세무공무원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거과세 원칙. 이런 것들이 또 현실에서 중요한데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가치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 우리 소득세에서도 개인 사업소득세, 개인 장부 쓰고 법인도 장부를 쓰겠죠. 그럴 때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일 때 그때 해당 국세 과세표주가 조사의 결정은 당연히 근거에 따라서 하세요. 그냥 과세관청이 지멋대로 그냥 하지 말고 일단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증빙에 의해서.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병원 진료 차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에 누락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부 조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락된 부분, 사실과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요. 일단 전체 X라고 해놓고요. 그럼 정부가 조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여러 상대방 거래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별세법에서 두고 있는 규정이 추계과세 방식이라는 거예요. 추계과세 방식.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식. 장부 없을 때. 무조건 추계가 아니에요. 추계는 엄격하게 해석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작년에 세법학에서도 추계가 15.5로 출제가 됐었어요. 처음으로. 이만큼 이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거다. 그래서 좀 더 힘있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정하는 거고 함부로 추계를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추계 이게 아니에요. 이 경우 정부는 정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의 기록이 누락 있을 때 조사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결정서 기재 그냥 별거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17조에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세액에 상당하는 그 자산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재산권 이런 걸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각종 경기가 하도 변동하다 보니까 특히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률에서 그 감면과 같은 내용들을 한시적으로 막 운영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기도 하고 연장하기도 하고 세율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기 정책에 따라서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세금 효과 때문에 예를 들어 수출을 많이 하겠지. 세금 효과 때문에 고용이 증대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놨었는데 생각보다 정책이 미흡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거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항에 그런 제한을 좀 둬서 운용범위에 벗어난 자금,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의 사후관리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요. 예전한 것도 당 중요한 편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소급과세 원칙, 세법 해석의 금지. 그래서 세법 해석 적용할 때는 형평,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해석할 때 엄격 해석해야 되고요. 유축 해석은 안 된다라고 판례에서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 그 다음에 2항 3항 중요하죠. 소급과세 원칙. 2번은 처음에 입법할 때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고 3항은 해석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건데 우리 매년 세법은 개정되기 때문에 이게 개정된 걸 어느 시점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기간세에 문제가 돼요. 기간세. 왜냐면 우리 법인세가 보통 1년인데 이렇게 소득세도 보통 1년인데 개정이 이렇게 7월 1일에 돼서 이거를 이때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이때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점을 정해놓지 않으면 법이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놨다. 그래서 중요한 성립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세 채권의 성립 시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올해도 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성립 시기.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수 재행거에 대해서는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도 성립 시점을 기점으로 소급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안정성을 좀 도모하고자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인데 그 기준점이 성립 시기라는 거예요. 성립 시기. 성립된 세법은 이미 성립이 됐으니까 소급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유리한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죠. 유리한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과세 관행이라고 해서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대요. 즉 어떠한 원인에서 계속 과세 관청이 분명히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인들 때문에 비과세로 쭉 해왔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비과세 하겠지. 한 5년 동안 비과세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다음 연도에 갑자기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장이 과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침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관행상 한 건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관행에서 소급하여 과세하면 안 된다. 갑자기.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법의 법률 중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떤 세법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부가 징수 감면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부터 3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세법처럼 의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법률이 어떤 부가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런 거 해석할 때도 세법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으로 의제하겠다. 세법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세법으로 본다. 세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단순 규정들인데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너무 둬버리면은 이게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제 납세자를 그냥 진짜 조져버릴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요즘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안 돼요. 우리 잘 보여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옆에 준비하시면 다들 잘해주시고 인맥을 많이 동원하세요. 우리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주면서 할 때는 형평 해당 세법 묻혀보죠. 일반적으로 적당한 인정된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회계 존중. 얘도 좀 중요한데 특히 법인세에서 우리 배웠죠. 손익귀속시기 파트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원칙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확정된 시점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에서는 수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의 손익시기를 법에서 법률 자체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정하는 바에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오랜 국제회계기준이란 KIFRS라든지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충적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게 국세기본법에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과표의 주서 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어떤 세법의 조세 평등이라든지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의 원인들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관행이 있더라도 세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법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러하지 않아요. 뭐예요? 세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세법에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준용하겠다. 일반적으로 타당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그러하지 않아요. 항상 이 그러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이거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특히 이 다만자 뒤에 있는 문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왜 그런지까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세법 이제 해석이고요.